수빈이 표정이 심각한 것 같은데 책 다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특히 공간의 변동 개념이요.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응?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약간 모순처럼 느껴져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수빈이가 이 개념을 이해하면 리얼리티 트랜스포핑의 약 90%는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 한번 해볼게. 우리가 흔히 현실을 바꾼다고 하면 마치 지금 있는 현실을 개조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런데 트랜스포핑에서는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현실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이동한다고요? 그렇지. 우리가 보통 현실을 바꾼다고 할 때 마치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딤 젤란드는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현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특정한 현실을 선택할 뿐이고 그 현실 자체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자. 그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해. 그런데 그의 생각과 감정, 태도가 특정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는 점점 그 선택한 현실로 이동하게 돼.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외부 의도야. 그 부분도 궁금했어요. 내부 의도는 우리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방식인데 외부 의도는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럴 수 있어. 내부 의도는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에서 나오잖아. 그런데 이 방식은 종종 저항을 만나. 예를 들면 나는 반드시 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면 긴장하게 되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질 수 있잖아. 맞아요. 너무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젤란드는 외부 의도를 활용하라고 해. 외부 의도는 이미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그에 맞는 흐름을 따르는 거야. 즉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마치 원하는 현실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는 느낌으로 행동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이미 시험을 잘 봤고 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라고 믿는 게 외부 의도인가요? 바로 그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원하는 결과가 현실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그럼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나는 살을 빼야 해 라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만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운동하는 게 즐겁다 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운동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했네. 그리고 그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타려면 중요성을 낮추는 연습이 필요해. 중요성을 낮춘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를 원하면 당연히 신경 쓰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맞아. 쉽진 않지만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결과에 대한 집착 버리기. 원하는 걸 원하긴 하되 이게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여유를 가져야 돼. 두 번째, 이미 이루어진 현실처럼 행동하기.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 해라고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거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균형 맞추기. 어떤 한쪽으로 감정이 너무 쏠리면 균형이 깨지는데 이를 조절하면서 중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세 번째 방법이 특히 흥미롭네요.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하거나 불안해지면 현실이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그런 거지. 현실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반대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반대로 불안감이 더 커지기도 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차분하게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려는 태도가 더 중요해. 그러면 현실이 너한테 맞춰지기 시작할 거야. 라디오를 예로 들어볼까? 수빈이가 특정한 주파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수빈이가 다이얼을 돌려 다른 주파수로 맞추면 새로운 방송이 나오잖아. 기존 방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빈이가 새로운 주파수에 맞춘 것 뿐이야. 현실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제가 현재 처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제가 어떤 주파수에 맞추냐에 따라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이 개념은 양자역학과도 연결될 수 있어. 양자역학이요? 양자역학에서는 전자가 특정한 하나의 위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가능성으로 퍼져 있다가 누군가가 관찰하는 순간 특정한 위치로 확정된다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현실도 우리가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현실도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맞추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현실이 결정되는 거야. 수빈이가 어떤 가능성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양자적 현실이 확정되는 거지. 그런데 아빠, 이 개념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차이점이 뭘까요? 그럴 수 있어. 끌어당김의 법칙과 트랜스서핑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우주는 가져다 준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계속 상상하면 돈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지. 하지만 트랜스서핑은 내가 특정한 현실로 이동한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은 현실이 나한테 오는 거고 트랜스서핑은 내가 그 현실로 가는 거네요. 잘 이해했네. 예를 들어 볼까? 어떤 사람이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한다고 해보자.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성공이 저절로 가까워진다고 해. 하지만 트랜스서핑에서는 그 사람이 점점 성공하는 주파수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공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트랜스서핑이 더 현실적이네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변화해야 하니까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끌어당김의 법칙도 사실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 그걸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트랜스서핑에서는 단순히 원하는 걸 상상한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지. 그럼 원하는 현실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트랜스서핑을 하려면 외부 의도를 활용하려고 하거든. 외부 의도. 내부 의도랑은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부 의도는 내가 직접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에서 나오는데 그 반면 외부 의도는 이미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 만약 제가 외국에 살고 싶다고 하면 나는 외국에서 살고 싶어 라고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거야. 그에 맞게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해야 돼. 수빈이가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고 외국 문화에도 더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야. 그러면 수빈이는 점점 외국에서 사는 현실로 이동하게 되는 거지. 와, 이거 엄청 논리적이네요. 트랜스서핑을 적용하려면 수빈이가 원하는 현실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돼.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 중에 하나로 보는 것. 두 번째로는 그 현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에 맞게 태도를 유지하는 것. 현재 시점에서 이미 그것을 이루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세 번째로는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거야. 이것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지. 여유를 가진다는 거지. 네 번째는 펜듈럼, 다시 말하면 타인의 감정이나 사회적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것. 자신만의 중심을 찾아간다는 거지. 와,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원하는 현실로 이동하는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그래, 가장 중요한 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는 거야. 억지로 현실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저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일상에서 계속 연습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좋겠다.